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죠? 주식시장은 폭락을 한번 경험한 것 같고요. 그런데 아직 부동산 시장은 굳건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의 속내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굳건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또한 하락 도미노 현상 또는 부동산 역풍선 효과가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 이미 시작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풍선 효과라는 건 그렇죠. 어떤 현상이나 문제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억제를 하면 새로운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현상을 그냥 백과사전식 의미로 보면 풍선 효과라는 건데요. 이러한 단어를 부동산 시장에서의 풍선 효과를 살펴보면 한 지역을 규제를 하게 되면 규제하지 아니한 지역으로, 즉 다른 지역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풍선 효과의 사례를 직접 살펴보시면요.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분당의 부동산 가격 오르겠죠? 또한 안양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고, 의왕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고, 군포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순서를 가지고 시간의 순서대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강남을 규제하면 분당을 올라가고 분당을 규제하면 안양이 오르고 또 안양이나 의왕을 규제하면 그 인근에 있는 군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사례를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전이현상이라고도 또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동산 전이현상이란 뭐냐라고 한다면 부동산 현상이 다른 지역 상호 간에 옮겨 다니는 현상을 전이현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전이현상은요. 부동산의 용도, 종류, 규모, 지역 특성 등등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겠죠. 하지만 부동산 투자나 부동산 개발이나 부동산 입지 선정 등등에 따라서는 비교적 그 현상이 비슷하게 또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이러한 현상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A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4억에서 6억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B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아직도 2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A 지역 아파트는 2억이 올랐는데 B 지역 아파트는 아직 오른 금액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왠지 모르게 좀 저렴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처럼 저렴해 보인다는 얘기는 싸 보인다는 얘기죠. 또 가격이 싸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B 지역의 아파트는 A 지역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이 저평가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현상을 저는 매수자의 전이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수자들 입장에서, 즉 부동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목표는 하나죠. 수익 창출 아닙니까? 그러면 4억짜리 아파트가 6억 올라갔는데 요 지역은 B라는 지역은 아직도 2억이더라. 그러면 가격이 저평가되었다. 따라서 매수를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난 뒤에는 당연히 올라갈 것이다. 왜? 풍선 효과도 있고 전이 현상도 일어날 거니까.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고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규제를 가하게 됨으로써 규제가 비교적 덜한 지역으로 돈들이 흐르지 않습니까? 이처럼 매수자가 이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세히 부동산 시장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전이 현상도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실수요자와 세입자들의 전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실수요자들은 A 지역 아파트 4억이면 샀는데 지금 살려고 하니까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는 A 지역보다는 B 지역을 선택한다는 얘기고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A 지역에 있는 전세가 전에는 3억이었는데 지금은 4억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세 금액이 1억이나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에 맞춰서 비교적 전세 금액이 저렴한 B 지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B 지역으로 이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이 바로 실수요자와 세입자까지 전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전이 현상은요, 부동산의 도미노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의 풍선 효과라는 건요, 이러한 전이 현상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즉, 풍선 효과는 도미노 현상, 전이 현상에 규제까지 가하게 됨으로써 그 가속도가 더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한다면 돈의 흐름과 부동산 투자의 흐름을 우리가 미리 짐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처럼 투자를 하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요, 부동산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좀 그렇죠. 이러한 시기에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의 생각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압축을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부동산 투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주식시장으로 말씀드리면 대세 상승기라는 말이 있죠.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요, 떨어질 때는 적게 떨어지는 이런 시장이 대세 상승기 아닙니까? 부동산 또한 이러한 시기를 좀 보낸 것 같아요.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부동산 규제로 떨어질 때는 조금 떨어지고 또 올라갈 때는 많이 오르고 이런 과정이 겪었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또 당분간은 이러한 부동산 대세 상승을 바라다 보기가 좀 어려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경기에 부동산에 사서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은 어떻게 보면 좀 도박이지 않을까요? 물론 이런 과정에서도요, 오르는 부동산은 오르죠. 하지만 예전 부동산 가격 상승기처럼 오를 때는 많이 상하고요, 떨어질 때는 적게 떨어지는 그런 시절은 이제 아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 겨울이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와중에서도 오르는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쟁과 전투라는 말이 있죠. 둘 다 싸운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의미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건요, 국가와 국가끼리, 민족과 민족끼리, 진짜 국가와 민족의 생사를 걸고 큰 싸움을 우리는 전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투라는 건요, 군대와 군대끼리, A 중대와 B 중대끼리 싸우는 거 아닙니까? 또 개인과 개인끼리 이렇게 싸우는 거죠.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보더라도요, 이제는 전쟁에서 큰 싸움판에서 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자잘한 전투에서는 승리할지라도 큰 전쟁에서 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 대세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경제적 현실은요, 소비가 축소되겠죠. 대량 해고 사태가 일어나고 장사가 안 될 거예요. 기업들도 휘청휘청하겠죠. 결국 경기 침체가 다가오겠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는요, 무차별적인 자금을 살포하죠. 금리를 인하해서 제로금리 수준이고요, 무제한의 경기 부양책, 돈을 찍어서 푼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개인들에게 긴급 생활자금까지 준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경기 침체, 이러한 부분을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을 일으켜가지고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각 나라의 의지의 편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얼마나 위험한 순간입니까? 정부가 국민들에게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보더라도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인데요, 2020년 3월 넷째 주 주거아파트 가격 동향인데요, 강남 4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은 마이너스 0.14, 서초구는 마이너스 0.14, 송파구는 마이너스 0.10입니다. 대출 규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의 영향으로 15억이 초과되는 단지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매수세를 문의하는 그런 전화가
감소가 되었다는 얘기고 결국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강북에 있는 부동산을 살펴보면 주요 인기 지역인 마포, 용산, 성동구를 비롯해서 강북 14개구 모두가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유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가 메리트 및 개발 호재 등으로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높았던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도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는 얘기죠. 경기도를 놓고 보더라도 지난주 플러스 0.40%에서 경기도를 놓고 보더라도 0.40%에서 0.28%로 상승폭이 축소가 되었는데 수원시는 규제 강화, 코로나 사태, 급등에 대한 피로감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어 상승세가 큰 폭으로 감소되었고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된 의왕시, 안양시도 상승폭이 유지 및 축소가 되었고 군포시는 교통호재 영향 등으로 3번 금정도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자료가 이렇다는 얘기고요. 앞으로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이러한 부동산 통계들은 지금보다 더 하락했다라는 이러한 통계들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역풍성 효과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올라갈 때도 강남이 오르고 강북이 오르고 수도권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강남부터 떨어지고 강북이 떨어지고 수도권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방이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즉 역풍선 효과의 시작, 역도미노 현상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수를 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